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장중 시간대별로 특징주들 정말 많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었는지 이번 문제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험지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종목은 오늘도 6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한화엔진, 2번 SKT&D, 3번 좋은 사람들, 4번 한싹 올라와 있고요. 5번 캠트로닉스와 함께 6번 에이럭스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1번 한화엔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16척 중에 14척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를 했는데요. 이 소식에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한화엔진은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까지 됐습니다. 이 올해 상반기 수주가 작년 전체 수주를 이미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굉장히 좋은 탄력 이어갈 거다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1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2번은 SKT&D입니다. 오늘 장 SOFC 연료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했죠. 바로 미국의 블룸 에너지 급등 영향입니다. 이제 와이오밍주 신규 발전소에 첨단 연료 전지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15% 급등을 했는데요. 이 영향이 국내 관련주들까지 훈풍이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SKT&D는 이제 한엔컴퍼니가 SKT&D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 다시금 경신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3번은 정말 오랜만에 다시금 남북경협주 좋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남북 경협주로 또 수심이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말 트럼프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계기로 이제 북미 대화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테마성일지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4번은 보안주 한싹입니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복구에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기업들로 삼성 SDS,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싹이 이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장중에 15%까지 급등을 했지만 결국 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싹은 최근에 계속 뒷심이 부족한 모습인데 이제 강력하게 최대 수혜주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상승 탄력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5번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정상회의에서 2번 접는 폴더블, 이 트라이폴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는데 사실 2번 접는 폴더블 폰은 화웨이가 가장 처음으로 내놨죠. 그런데 완성도나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캠트로닉스 오늘장 지난 4월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까지 200원만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관련주들에 있어서 주목해볼 이슈들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 6번은 드론주 에이럭스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드론 등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확대 편성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관련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오늘도 드론 관련주들 상승하긴 했지만 역시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모두 뒷심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도 내일장 주목받을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하나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종목이 제시가 됐고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을 두 분께 여쭙습니다. 자, 한화엔진과 한싹이 나왔네요. 자, 한화엔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 자, 오늘 또 최고점을 경신했네요. 사실 저는 이제는 연휴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연휴 이후면 곧바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찍힙니다. 근데 최근 2주 정도간 사실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좀 한풀 꺾이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 다시 우리가 조선을 봐야 되는데 앞에서도 일단 뭐
수주를 우리가 싹쓸이했다 이랬는데 앞으로 남은 수주 기대감이 훨씬 더 큽니다. 일단 호주에 있는 우드사이드가 LNG선을 16척에서 20척 또 발주를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샘프라 같은 경우는 무려 140억 달러 규모의 LNG 프로젝트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스로그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랑 2억 4,500만 달러 계약을 또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선 섹터에서는 이렇게 LNG 관련된 굉장히 수주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엔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예. 근데 기자재가 최근에 조정을 받는데 이제 다시 엔진이 가고 있다고 저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좀 상상의 증권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박 가격이 2022년 대비 한 60% 정도 올랐는데 엔진 ASP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가 갔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게 엔진주다. 그러면서 대장주인 한화엔진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한화엔진 지금 오늘 지금 차트를 보면은요,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사실 이 굉장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면서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조금씩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또 다시 올랐잖아요.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윗꼬리가 좀 달려서 조금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쉬어갈 때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도 증권사에서 한화엔진의 목표 주가를 66,000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오늘 사실 5만 원 약간 밑에서 종가 49,500원, 550원에서 지금 종가가 마련됐잖아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주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도 주목해야 될 섹터가 조선 플러스 조선 기자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증권사 목표치대로 한다면 아직도 30%나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본 건데 연휴 이후 흐름까지 한화엔진 계속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최근에 아마 시청자분들 뭐 삶 속에서 불편하다 느끼실 만한 것들이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해킹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정보 전산망도 좀 오류가 발생을 했었죠. 자, 보안 그중에서도 한싹을 주목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 싹이 간다는 게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만큼 이제 노이즈가 많다라고 할 때마다 움직이다 보는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테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보안주는 좀 더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완전한 테마주라고 보는 건 이제 남북경협주 아니면 보안이거든요. 예.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근데 남북경협주 이제 좋은 사람들 한번 차트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테마 중에서도 진짜 테마다라고 보는 게 남북경협주거든요. 이제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보기도 어렵고 외교적인 협정이라든지 정치적인 협력이 이제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으면 그만한 우려감이라든지 재료 소멸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떠 있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세론이 좀 깊게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보안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로 본다 하더라도 한 싹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선이 224일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여주시게 되면 224일선이 원래는 가장 많은 매물대에 대한 평균 단가의 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라인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도 이런 라인이 온다라고 하면은 매물대가 계속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번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올라갔기 때문에 224일선 라인이 저항에서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파하고 나서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224일선 밑으로 안 빠지고 계속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하방에 대한 룸이 밑으로 한 11% 정도 그리고 상방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룸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테마적이나 기술적인 자리로도 나쁘지 않은 게 저는 경협주보다는 보안 쪽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남북 경협과 보안 쪽은 테마로서 움직인다라고 전제를 깔아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보안 쪽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곧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뭐 한싹을 포함해서 여러 보안주들 보면 그 규모 자체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준 곳들도 있거든요. 네. 아직은 여기에 주목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랑 대비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보안에 대한 투자가 지출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비가 아니라 지출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에서 여기서 법을 엄청나게 세게 때려버리니까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이제 벌금을 때려버립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솜방망이 쳐버리다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먹힌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데 한국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법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인식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바로 당장에 이어간다라는 거는 사실 누가 될지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테마적인 모멘텀으로 보는 게 맞다라 보고 있고요. 내년이 지났을 때에 대해서 좀 기업에 대한 관점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이게 저는 올해 당장 실적이 찍히기는 어렵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어도 테마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